안녕하세요. 정동수의 민법 민사특별법입니다. 46강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문제로 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좋아하는 문제죠. 계약에서는. 근데 3자를 위한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갑이 이렇게 병이 있죠. 병. 그 다음에 이렇게 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우리는 요약자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낙약자라고 하는데 낙약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제3자가 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수익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요게 가장 기본이 뭐야? 기본 관계가 되죠? 기본 관계. 이게 보상 관계라는 거죠. 그럼 보상 관계에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여기가 요 관계죠. 요 관계. 요게 뭐예요? 이게 대가 관계죠. 그럼 대가 관계 흠결이 있다면 이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건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어와 있다는 전제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약자와 낙약자는 뭐예요?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보상관계죠. 보상관계가 당연히 유효해야 돼요. 보상관계가 만약에 무효이면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접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는 약관이 붙어 있는데요. 이때 취득하는 물권은, 권리는 뭐 물권이든 채권 상관없는데요. 여기 채무면제, 요 채무면제도 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분이 아들일 수 있잖아요. 요게 이 친구가 아들이고 여기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빚을 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빚을 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집을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채무를 면제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채무 면제도 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자 요거 중요하죠. 3자는 계약 당시에 꼭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태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상관없습니다. 첨장에 갔더니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반드시 계약 시에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원죄는 있어야 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현존하고 특정돼야 되는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낙약자에게. 여기가 예전에 요약자에게 한다 해가지고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X예요.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이때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계약의 효령 요건도 아니에요. 그럼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뭐냐 그랬더니 제3자 자기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지 3자 계약의 3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 성립 요건이라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보상관계하고 대가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죠. 보상관계는 누구와 누구죠? 요약자, 낙약자 관계인데 당연히 요약자, 낙약자 사이 계약, 보상관계가 흠결, 즉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상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3자의 관계인데요. 그게 흠결이 되고 부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누구예요? 낙약자는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이행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약자. 자, 요약자는 요약자입니다. 요약자.
낙약자에 대해서, 삼자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때 삼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요건 법정 해제 사유거든요. 그럼 법정 해제 사유는 굳이 동의를 안 받고 요약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약자라고 돼 있거든. 낙약자는 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너 받을래 안 받을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럼 어떻게? 요건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다. 확답이 없다면 당연히 거절로 간주하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관계, 보상관계 생긴 항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낙약자가 우리가 수익자죠.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낙약자는 요약자로부터 아직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아서 내가 돈을 줄 수가 없다. 돈을 줄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돈을 준다.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하고 나오는데요. 제3자의 권리 확정 전, 확정 후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확정 후라는 건 언제 한 거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 당사자가 누가 되죠? 요약자,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변경, 소멸은 안 된다. 요건 합의로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합의로 할 수가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3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약자의 채무를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고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근데 해제권 같은 거 또는 원상 회복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갑과 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소유 이렇게 돼 있죠. 갑의 소유 부동산을 누구에게? 자, 을에게 주면서요. 그 매매 대금을 누구에게? 병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요약자가 되고 낙약자가 되고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갑과 을 간의 합의만으로 병이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병의 을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병이란 사람의 권리가 발생이 된다. 뭐가 있어야?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갑과 병 간의 이게 뭐죠? 대가관계. 대가관계가 소멸이 되더라도 을과 갑, 이게 보상관계잖아요. 이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되더라도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소멸되더라도 을은 이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행을 해라, 이런 의미죠. 자, 세 번째는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매매대금 감액, 병이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소멸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합의로. 자,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병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취소권, 해제권,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청구할 수 없죠. 다만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손해 배상은 할 수가 있어서 요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요, 요것들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은 뭐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착오는 법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가능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을은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왜요? 이건 법정 해제죠,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정 해제 사유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을은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 그래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요약자가 집을 안 주잖아요. 근데 수익자가 청구가 들어온 거야, 지금 여기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금 달라고 청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동시를 주장할 수 있냐 이거지. 당연히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나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받았으니까 내가 매매 대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가 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거든요. 이 정도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애와도 얼추 99%를 맞힐 수가 있어요. 3자를 위한 계약은. 요걸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지문을 안 되면 애우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보상관계, 대가관계, 보상관계는 영향을 받고 대가관계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3자를 위한 계약 기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이 사례를 좀 숙지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3자를 위한 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배정이 됩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